지형도에도 나타나는 것들 보시면 아주 그냥 좁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루봉이 있고 연결된 집. 능선들이 여기는 또 조금 더 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골짜기 안으로 지금 전답들이 충분히 형성되어 갖고 살 수 있는. 그러면 바깥쪽에도 아까 풍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넓은 뜰이 형성되어 갖고 좀 큰 마을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형도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풍기라든지 또는 이런 춘향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이라든지 모양새들은 많이 비슷하는 거죠. 그러면 풍계에서 보시는 것들은 소백산에서 내려오는 산세의 기운 그대로 잘 맞아갖고 남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같은 이런 춘향 같은 경우에는 지형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이 촌락들도 그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형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 지형도는 가운데 이렇게 선분이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정북을 나타내는 쪽이고요. 지형도 배우실 때 기억을 잘 더듬으시면 이렇게 도면에서 이렇게 일직선을 그어갖고 나타내는 북, 요걸 가지고 도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면상의 북쪽. 그러면 실제 제가 나침반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나침반을 해서 이 나침을 가리키면 이 나침반은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쪽으로 기울게 되는 북쪽. 이걸 가지고 나침반을 놓고 북쪽으로 가리켰으니까 이걸 자북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북하고 이 자북하고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하고 이 오차가 전에 지도 배우실 때 들었는 우리나라는 중부를 기준으로 하고 6도에서 한 7도 정도 이렇게 왼쪽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지도를 통하시다든지 아니면 실제 나침반 가지고 또는 지도하고 이렇게 결부해갖고 확인할 때 이런 제대로 되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루봉에서 내려왔는 그 지세 자체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춘향 서벽마을에서 보고 있는 쪽은 남서쪽을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서쪽을 보고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름에 많이 불어오는 동남풍을 피하고 과실은 과실대로 따스한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확하는 데 큰 무리 없는 당도를 지닌 과실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과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실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들어간 입구 쪽에 지금 실제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받는 사진인데 보시면 아까 풍계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주로 옥녀봉으로도 불려지고 있고요. 부드러운 그런 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탐낭성의 일종입니다. 이 밑에 지금 마을들이 많이는 없지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고 물줄기도 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나를 안고 감싸 안고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경지들이 지금 충분히 이렇게 안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좌청룡이라든지 또는 우백호가 지금 이렇게 겹으로 싸고 있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안산이라든지 또는 멀리 이렇게 조산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멀리 바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십성지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춘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시루봉 위쪽에 있다는 구룡산. 이 구룡산 안내판 정상에 가면 이 전설이 적혀 있는데 이 구룡산에 대한 전설이 산의 어떤 굽이라든지 또는 산에 생겼는 모양이 용을 닮아갖고 정말 멋있고 좋다.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구룡산이 아니고요. 마치 뱀이 용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뱀이 용이 되려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동네 안악이 보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뱀 봐라 이래갖고 뱀이 떨어져 버려갖고 용이 못 됐는 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설을 이 안내판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비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갖고 십성지 마을에서 이미지를 알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갖고 제가 십성지를 정리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수정해갖고 이 산줄기 어떤 흐름이
태백산으로 넘어가는 그 새가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으니까 마치 비룡상천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 전설도 좀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협곡 내지만 십승지란 기본적인 먹거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요. 농지가 이렇게 확보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춘향 봉화라는 데가 행정지명으로는 경상북도인데요. 이 경상북도가 또 강원도 영월하고는 의외로 가깝게 붙어 있어갖고 또 다행스럽게 이 영월하고는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거의 산길에 가까운 지방국도라는 게 있어갖고 지방국도를 통하면 불과 30분 만에 이렇게 영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월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이 도를 넘는 이런 연계가 되었고 어떤 상품이라든지 또는 관광벨트를 잘 조성하면 이런 십승지로서도 후손한테 좋은 관광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 산세가 가지고 있는 지세는요 마치 배에 물건을 싣고 나가는 그런 모양의 틀을 갖추고 있어갖고 멀리서 보면 배가 떠나가는 그런 모양이라서 행주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행주형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는 이런 것을 금기해야 되니까 마을 자체 내에서는 함부로 우물을 판다든지 또는 뭐 물을 찾기 위해서 지하 수맥을 찾는다든지 이것들을 아주 금기시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에 있는 운봉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도 앞쪽이 굉장히 넓은 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의 최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봉 쪽에는 조선 개국 공신인 특히 태조인 이성계 이런 신화라기보다는 전설들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봉은 백두대간에서도 특이하게 그냥 바로 열매가 맺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백두대간이 지리산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큰 마을을 형성했는 특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봉이 가지고 있는 지세라든지 기운들은 남원 쪽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고지에 지금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너무 높다 보니까 실상은 농사 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다른 데보다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곡식도 잘 안 익고 그 다음에 곡식을 재배하기도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이런 산세라든지 지세 조건들은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위성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리봉이란 여기서 기운들이 내려가고 앞쪽에 지금 쭉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지금 연결되는 산들은 다 바로 백두대간에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이 풍기라든지 또는 이 봉화 이런 데는 춘향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다른 가는 줄거리 한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마을이 생겼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백두대간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열매가 맺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형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들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이쪽 부분이 운봉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쪽 부분이 지금 백두대간에 지나가는 산줄기고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이 백두대간. 그럼 이제 다시 백두대간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 바퀴 거의 시계 방향으로 돌다시피 하고 지리산으로 올라가고요. 그 지리산으로 올라가던 한 줄기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앞쪽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철쭉으로 유명한 발해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줄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인월가는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안쪽으로 지금 운봉읍이 들어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기본적인 뭐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좌측류 500호라든지 또는 물줄기들은 아주 잘 형성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 큰 마을들이 넓게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여러 개 마을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그래갖고 마을 이름이 아름다울 가짜를 써갖고요. 가산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산 모양새가 예전부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가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산세는 바로 뒤쪽으로 백두대간이 바로 지나가고요. 아마 이쯤 봉우리가 백두대간 봉우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산은 이렇게 풍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장, 날개를 핀 것처럼 쫙 펼쳐져 있는 대로 지금 날개가 내려간 거기에 지금 마을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을 뒤쪽에서 그러면 제가 운봉읍 아까 보시는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경지를 내려다보면서 조안산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안산의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흰색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풍수를 얘기하면 외명당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청룡 500호 지금 잘 감싸고 있는 안쪽에 지금 이렇게 집들이나 비닐하우스가 보이는 마을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용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리산에서 내려왔는 한 줄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로 이쯤이 발해봉 정상에 가까운 이런 지역이 운봉읍의 십성지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십성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특색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봉화라든지 풍계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남원에도 이런 특색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운봉읍은 전설이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워낙 이 분지 자체가 넓다 보니까 골고루 산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도 강하고 그 다음에 기운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설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은 동네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면 고산형 분지를 가지고 있고 농경지도 가장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교통이 많이 편리한데 특히나 이 뒤로 88고속도로도 지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연계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요즘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 이 둘레길에 1구간, 2구간,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그런 구간을 가지고 있어갖고 특히 더 흥미를 가지고 많이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남원 운봉 지역이었습니다. 이 남원 운봉 지역이 많은 사람한테도 알려지고 옛날부터 이런 전란이라든지 기근으로 피해갈 수 있는 십성지 마을 중에 하나라는 것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천 쪽입니다. 백두대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예천 금당실이라는 마을인데 여기도 위성에서 보시면 산줄기가 잘 내려와 있는 가운데 지금 마치 남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넓은 뜰로 지금 농경지가 잘 확보되어 있는 모습들이고 매봉에서 지금 내려왔는 산줄기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줄기가 이렇게 잘록하게 나타난 이 마지막 끝에 봉우리 여기가 오미봉입니다. 오미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게 보면 이렇게 좌청룡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크게 500호가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500호가 끝까지 내려와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암정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100호 줄거리도 되고 오미봉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안산에 해당되는 그리고 조안산도 잘 돼 있고 농경지도 확보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관세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관세 부분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는 안에 이 들판에 곡식이 있는 것을 잘 보기 위한 그런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백호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정자, 병암정이라는 이 정자를 착 마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 마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자를 마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형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도 보시면 남원하고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농경지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갖고 주로 흰색 부분을 지금 쭉
가운데 마을이 운집되어 있는 주로 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을들, 그리고 길로 나타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흰색 부분의 농경지, 그리고 주변에 지금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산줄기들이 지금 좌우로 지금 감싸고 있고, 제가 앞 사진에도 설명되어 있는 백호줄거리가 내려오면서 앞쪽에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이런 산세 모양도 지형도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운데 동그랗게 지금 잘 확인되고 있는 등고선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오미봉,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동그란 거 나타난 것을 보시면 앞에 지형도란 거 배우실 때 기억하시면 이 산 모양이 지형도대로 표시를 하면 그냥 둥그런 모양, 그러면 산의 모양은 금성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금성 모양이 가지고 있는 이 산의 기운이 불을 가져다 주는 부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봉 밑에 이 넓은 뜰 밑에 살고 있는 이 후손들은 아주 풍요롭고 또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마을에는 오래된 고태, 그리고 마을 간의 어떤 화목,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마을에서 찍었는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오미봉을 힘을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산세인데요. 보시는 게 이제 오미봉에서 뒤쪽을 보고 찍었는 그런 사진입니다. 하고 뒤에 바로 왔는 사진이고, 멀리 매봉에서 가까이 내려가는 이 목산 탐낭성의 모습들이 지금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것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 그러면 오미봉에서 올라가고 지금 앞을 뜰을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새로 앞에서 보시는 지형도라든지 또는 위성에서 보시는 모습처럼요. 지금 백호줄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끝자락에 여기에 병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조안산의 모습으로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호줄기가 내려왔는 이 산줄기가 높낮이가 많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착 내려왔고, 마치 왕이 차고 있는 옥대,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갖고 훨씬 더 부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마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색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오미봉이 가지고 있는 부봉, 이런 금기운이라든지, 또는 두 번째로 오미봉에서 바라보는 조망권. 오미봉이 또 높질 않아갖고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뒤편까지 또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과 오미봉까지 가는 데는 한 5분, 그러면 이 좋은 이런 조안산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좌청룡 우백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내에 아직까지 고택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는 음양오행 이론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농촌 체험마을,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천 쪽에는 또 경상북도 도청이 들어간 예정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까지 들어가면 이런 교통관계되는 이런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이런 십승지 마을들을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강호동에 있는 1박 2일에서 이런 십승지 마을을 거쳐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런 고택 내지는 좋은 마을들을 둘러보면 훨씬 더 많은 걸 아실 수가 있고, 내가 몰랐던 이런 것들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예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이 금당실 마을 내에 소나무 숲이 아주 길게 1km에 가깝게 늘어져 있는데, 이 1km에 가깝게 늘어져 있는 이 소나무 숲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기념물이 예전에는 마을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예천 지방에는 다른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소나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주변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훨씬 더 좋고요. 더러는 이런 재료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활과 풍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준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뭐 자료들도 모으고 했는데 기본적인 바탕들이 주로 뭐 한문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상관물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 빼고 진행을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로 우리 살아가는 위주로 그리고 뭐 아파트라든지 또는 실내에서 어떤 공간을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뒷부분에서는 기본이 되는 뭐 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는 물 이런 것들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아마 공부하시면 더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나오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문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 또는 40개 정도 되는데요. 좀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좀 더 쉽게 전달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좀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